단 하나의 예산안 발표가 어떻게 한 나라의 경제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을까요? 오늘 영국을 혼돈에 빠뜨린 파멸의 고리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보죠. 아니, 어떻게 정책 발표 하나 때문에 49일 만에 정부가 무너질 수가 있었을까요? 참 믿기 힘든 일이죠. 딱 49일. 이게 바로 리즈 트러스가 영국 총리로 있었던 시간입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이었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 사건이 얼마나 빠르고 또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럼 시간을 한번 되돌려보죠. 2022년 9월 영국이 어떻게 이 49일간의 대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갔는지 그 시작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 미니 예산안이었습니다. 정부는 이걸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발표했는데 글쎄요, 시장의 반응은 완전 정반대였어요. 그야말로 재앙이었죠. 아니, 근데 이렇게 위험천만한 정책을 도대체 왜 내놓은 걸까요? 트러스 총리가 깨부수고 싶어 했던 영국의 아주 오래된 병, 바로 파멸의 고리라는 걸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파멸의 고리, 말이 좀 무섭죠? 이게 뭐냐면요. 높은 빚, 높은 세금, 낮은 성장, 이 세 가지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경제를 그냥 늪에 빠뜨리는 악순환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정말 힘든 거죠. 자, 이 악순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정부 빚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 이자를 갚아야 하니까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세금이 높아지면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게 되고 그럼 당연히 성장은 멈추겠죠. 성장이 멈추면 세수가 줄어드니까 정부 빚은 더 늘어나는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덫 같은 겁니다. 그럼 대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거냐?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2조 5,400억 파운드. 이게 2023년 기준 영국 정부의 빚입니다. 감도 안 오는 천문학적인 숫자죠. 바로 여기서부터 파멸의 고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나라를 지키는 데 쓰는 국방 예산 전체랑 빚 이자로 나가는 돈이 똑같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가 낸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나 복지가 아니라 그냥 빚 갚는 데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파멸의 고리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트러스 정부가 이 고리를 뜯겠다면서 아주 과감한 치료제를 처방합니다. 근데 이 약이 병을 고치기는커녕 환자를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거든요. 왜 이 치료제가 오히려 독약이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보죠. 해결책이 뭐였냐고요? 50년 만에 가장 큰 규모, 무려 450억 파운드짜리 감세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돈은 어디서 났는데? 답이 없었죠. 말 그대로 묻지마식 도박을 던진 겁니다. 시장은 바로 반응했죠. 아주 파괴적으로요. 보세요. 단 하루 만에 국채 금리가 3.6%에서 5% 위로 그냥 수직 상승해버립니다. 파운드화 가치는 역사상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고요. 이건 뭐냐면 시장이 정부한테 너네 계획 못 믿겠어 라고 아주 확실하게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러스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경제 기득권 세력이 내 계획을 방해했다고요. 과연 그게 전부였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급진적인 정책이 아무도 몰랐던 금융 시스템의 약한 고리를 정통으로 때려버린 거죠. 자, 여기서 진짜 반전이 나옵니다. 영란은행이 분석해보니까 이 붕괴 사태의 원인 절반은 미니 예산안 쇼크가 맞는데 나머지 절반이 바로 LDI, 연기금 분괴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LDI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연기금들이 쓰던 아주 복잡한 투자 전략인데 금리가 너무 빠르고 격하게 오르니까 이게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실패, 금융 감독의 실패까지 겹친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거죠. 이쯤 되면 아시겠죠? 이건 단순히 정책 하나 잘못 내놔서 벌어진 해프닝이 아닙니다. 영국 사회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더 깊고 더 구조적인 문제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였어요. 이 문제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어요. 199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때 영국은 정치인들 입김에서 벗어나서 중앙은행의 경제 전문가, 소위 기술 관료들에게 금리 결정을 맡기는 시스템을 도입해요. 이게 수십 년간 저물가 시대에는 아주 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고물가라는 위기가 닥치자 문제가 생긴 거죠.
아니 선거로 뽑지도 않은 사람들이 왜 우리 경제를 마음대로 주무르지? 하는 민주주의적 책임의 문제가 터져 나온 겁니다. 트러스 전 총리가 한 이 말, 정치인들은 경제를 조종할 정책 레버를 잃어버렸다. 이게 바로 그 딜레마의 핵심을 정확히 찝은 겁니다. 국민들한테 표를 받고 당선된 정치인이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금리 결정 같은 레버는 선출되지 않은 기술 관료들이 쥐고 있다는 이 모순 말이죠. 그럼 감세가 안 되면 정부 지출을 줄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정부 예산의 60% 이상이 국민보건서비스, NHS랑 복지에 들어가요. 이건 영국인들에게는 거의 성역이거든요. 정치적으로 절대 건드릴 수가 없는 항목들인 거죠. 정치 용어 중에 제3궤도라는 말이 있어요. 지하철의 고압선처럼 만지면 바로 정치 생명이 끝장난다는 뜻이죠. 영국에서는 바로 이 NHS와 복지가 그 제3궤도입니다. 유권자들은 세금은 적게 내고 싶어 하면서도 복지 혜택은 지금처럼 혹은 더 많이 받길 원해요. 이 풀 수 없는 모순이 정치를 마비시키고 결국 파멸의 고리를 더 단단하게 올가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의 원인을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지독한 악순환, 이 파멸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요? 결국 영국이 처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낮은 세금과 높은 공공재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원하는 유권자들의 모순된 요구, 경제의 책임 소재를 두고 벌이는 정치인과 기술 관료의 힘겨루기, 고질적인 고부채 고세금 구조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 그리고 이 모든 복잡한 논의를 그냥 편가르기 싸움으로 만들어버리는 미디어까지, 그야말로 모든 문제가 얽히고 설킨 총체적 난국인 셈입니다. 결국 이 영국의 위기는 비단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낮은 세금, 그리고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 어쩌면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일 텐데요. 과연 현대 민주주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선택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